그 히포크라테스 수프의 주재료는 보통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히포크라테스 수프에 정말 다 넣으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 당근. 당근은 거의 모든 그 식이요법에 들어가죠. 당근 보시면 그러면 당근 안 썩어요. 왜냐하면 당근의 그 뿌리 쪽에서 자연의 항염증, 항생제 성분이 있어가지고 당근 안 썩습니다. 그다음에 감자 그리고 또 염증도 막아주고 면역도 높아지고 해독도 하는 거 마늘, 파, 양파 이런 건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녹황색 채소 중에서 파슬리라든지 케일을 넣어도 돼요. 이 정도를 기본으로 넣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레시피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식 위주로 하니까 맛있는 게 없어. 맛있는 건 전부 다 동물성 음식이고 그걸 초가공을 해야 맛있는데 식물성을 자연식 그대로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근데 히포크라테스 스프는 맛이 있거든. 여기에 더 맛을 내려면 단호박. 그 단호박 넣으면 훨씬 맛이 좋죠. 그리고 단호박은 굉장히 좋은 성분이잖아요. 그다음에 바나나. 그리고 또 뭐 브로콜리를 거기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브로콜리를 넣으면 좀 뻑뻑해져요. 그러면 나는 뭐 뻑뻑한 음식을 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반드시 토마토가 들어가야 돼요.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고 채소지, 그죠? 토마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강황가루도 좀 넣으라 그래요. 항염, 또 항암, 그죠? 이런 작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샐러드는 뭘 먹어요? 물어보면 또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뭘 고 먹어요? 또 같은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히포 스프도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채소를 넣고 끓여서 곤죽처럼 만들어서 스프로 먹으면 이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만 먹어도 난 아무 병도 없어. 난 직장인이야. 그러면 아침 대용으로 이걸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레시피를 얼마든지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말 좀 넣어도 되고. 동물성 재료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거죠. 채식으로만 완벽하게 양을 못 채우는 사람은 동물성 음식을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때 주로 권하는 게 뭐냐면은 그 가금류예요. 닭고기나 오리고기. 그것도 이제 지방보다는 순살고기, 닭가슴살이라든지 뭐 이런 걸 먹게 하고 아니면 생선들. 생선 중에 연어 괜찮습니다. 등푸른 생선들. 그것도 좋아요. 그리고 흰살 생선. 그래서 진짜 뭐 항암을 계속해서 하루 먹량이 너무 작은 분들은 그 샐러드나 아니면 또 우리가 현미죽을 써 먹으라 그래요. 현미하고 견과를 넣어서 믹서에 갈아가지고 죽을 아까 말한 요 콩물 제조기로 딱 해 먹으면 돼요. 이렇게 드시고 매일 생선을 한 토막을 꼭 쪄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또 너무 기운이 없는 분들은 내가 삼계탕, 살코기 드시고 그리고 그 국물에다가 현미죽을 끓여서 드시라. 그러면은 진짜 그 삼계탕 국물에다가 현미 죽을 끓여서 몇 숟갈씩만 하루에 먹어도 환자가 많이 기력이 확 살아나세요.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못 먹는 분들은 진짜 하루 종일 먹는 모든 양이 물을 포함해서 커피 잔으로 한 잔밖에 안 되는 분도 많아요. 이런 분을 갖다가 보통 어떻게 먹이냐면은 누룽지 삶아서 김치랑 먹게 한다든지. 그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만 부르지, 포만 가면지. 그래서 내가 진짜 먹을 거 한 잔밖에 하루 종일 못 먹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맛도 살리면서 그 엑기스를 먹게 하겠느냐. 그게 나는 이 히포크라테스 스프를 갖다가 그죠? 정말 좋은 것들 넣어서 이렇게 먹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채식만 하면 안 되니까 또 고기를 구워서 먹고 이렇게 다 토하니까 이런 분들은 제일 좋은 게 그 백숙이나 삼계탕에다 끓여서 이런 분들 고기 먹기는 좀 뻑뻑해서 잘 못 씹으세요. 토할 수도 있고 그럼 거기다가 현미를 넣어가지고 그걸 죽을 끓여서 그죠? 미음이나 죽같이 이렇게 해서 드시게 하면은 그것만 이 히포크라테스 스프하고 이 현미 백숙 죽만 드셔도 기력이 나십니다. 그럼 꼭 현대인들이 먹어야 될 필수 영양제 뭐 3가지만. 하나만 먹는다. 그러면 유산균. 왜냐하면 요즘 모든 건강의 출발이 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암 환자한테는 면역이 중요한데 면역력이 80%를 갖다가 장에서 만들잖아. 장이 건강해야지 뇌도 건강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간도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지잖아요. 우리 장 속에는 우리 몸 세포의 10배의 다른 세포들이 살아요. 장내 미생물 세포. 유전자로 따지자면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내 몸이 내게 아니야. 내 몸 전체에 있는 유전자는 내게 1이라 그러면 다른 생물은 360개예요. 그러니까 360배의 다른 유전자와 내가 같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하고 얼마나 잘 지내야 되겠느냐.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좋은 유산균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원래 유익균과 유해균이 8대2 정도가 제일 아이디어하다 그러잖아요. 유익균만 100%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나라도 적군이 있어야지 군인이 강성해지지. 적군이 없어. 그럼 군인들이 훈련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8대2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 그러잖아. 그럼 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유산균이 먹고 사는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야. 그러면 내 뱃속에서 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내가 먹는 음식이 유산균의 음식이 되잖아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대사를 해서 효소를 만들어내. 이게 포스트바이오틱스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지 같은 걸 먹으면 거지 같은 유산균이 막 자라는 거야. 내가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깨끗한 유산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깨끗한 걸 먹어야 되지만 좋은 유산균도 바로 먹어주면 내 장 속에는 좋은 유산균들이 많이 번식하겠죠. 암과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유산균이 1번. 두 번째 또 먹어라 그러면 비타민 C.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스스로 만들지만 우리 인간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필수 영양소예요. 반드시 외부에서 보충해야 되는데 뭐 일반인도 그렇지만 비타민 C는 좀 고농도. 지금 WH에서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이 40에서 100mg 정도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보통 우리 요즘 약국 가도 제일 뭐 보통 비타 1000 그럼 1000mg 먹잖아. 병원에서 보통 3000mg 공급하잖아. 환자들한테. 그죠? 근데 뭐 이걸 암 환자들이 막 3000mg을 해갖고 막 하루에 막 대여섯 번씩 먹어갖고 막 몇만 mg을 먹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주사로 맞는 비타민C와 먹는 비타민C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먹는 비타민C는 세포를 살리는 역할. 항산화, 해독, 면역, 세포재생, 콜라겐 합성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비타민C는 한 번에 2400mg 이상 먹으면 다 소변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3000mg이 적당하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3000mg를 1시간 동안 계속 먹으면 피 속에 비타민C가 농도가 올라가서 주사 맞는 거랑 똑같이 암을 죽이겠네? 그건 아니에요. 연구에 의하면 먹는 비타민C는 그 축적 효과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먹는 비타민C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그냥 3000mg짜리를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왜냐하면 이게 6시간 내지 8시간 작동하니까 그래서 이걸 3번 이상 먹는 건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주사로 맞는 건 다른 거죠. 이건 뭐 몇만 미리그램이 돼서 항암제처럼 암을 공격하는 거니까 그렇게 두 번째는 비타민 C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타민 D 꼭 먹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북위 35, 6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위도의 태양 갖고는 비타민 D 합성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 햇빛으로 글쎄 한 4월에서 10월 정도 겨울에는 안 되고 4월에서 10월 정도 햇빛이 가장 강할 때 1시, 2시경에 큰 조인트 어깨나 엘보나 엉덩이나 무릎을 빛에 다이렉트로 노출시켜야 돼. 이 유리수로 들어온 건 안 돼요. 노출시켜서 15분에서 20분을 쬐야 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나도 못해요. 전부 실내생활하고 옷 입고 뭐예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는 전부 다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뭐 이러고 다니는데 그래서 가끔 우리 지방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오세요. 그분들도 검사해보면 안 먹으면 결핍이야. 근데 뭐 그러잖아요. 밥 잘 먹고 뭐 햇볕 쬐고 운동하면 되지 무슨 영양제야. 한번 검사해보세요. 아, 이랬나? 그럴 거예요. 얼마 전에 연달아 두 분이 이런 분이 왔는데 한 70쯤 되신 분인데 30대 때 하여튼 유전자를 잘못 갖고 태어났어 이분은. 30대 때에 그 관상동맥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스텐트를 꽂은 게 아니라 수술을 해서 이 혈관 우회수를 하고 그리고 스텐트도 꽂고 그리고 그 후에 2번 교체하고 그러니까 스텐트가 3개인가 4개 있어요. 그리고 20-30년 전부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젊을 때부터 계속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고 이제 그 이후로 하고 그 영양제 엄청나게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 이제 기능 검사하면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많이 했는데 70대 분인데 모든 게 엑셀런트예요. 하다못해 뭐 자율신경 검사까지 모든 영양소가 막 그래서
야, 건강관리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뭐 지금 뭐 30년째 당뇨약 먹고 그거는 유전자를 잘못 갖고 태어나서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그런 유전을 갖고 태어났는데 일반인처럼 아무거나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운동 안 하고 이랬으면은 지금 뭐 이 정도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건 그래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철분제나 일부 영양제는 이거 잘못 먹으면 좀 간이 망가질 수.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젊은 분인데 특별한 병도 없어. 왜 병 중에 이런 병 알아요? 하이포콘드리아시스. 건강염려증. 이분은 취미가 전국에 유명하다 하는 병원 가서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가 환자로서 대접받고 싶은 거야. 자기는 뭔가 여기저기가 결리고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한데 모든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거야. 이분이 영양제를 하루에 한 40개를 갖다가 8년인가 먹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 두세 달 전에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90%, 95%는 전부 다 바이러스 간염이거든요. 만성 B형이나 C형 간염이 간경화를 거쳐서 가는데 이분은 모든 바이러스 마커가 음성이에요. 간염 환자가 아니야. 술을 먹는 사람도 아니야. 영양제 그렇게 먹는데 술 먹겠어요? 매일 운동하고 막 건강식 하고. 그래서 대학에서 이 사람이 간암이 왜 생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대학의 소화기내과에 간 전공하시는 교수님하고 이제 나눔을 가진 적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우리 병원에 간염인데 이게 바이러스 간염도 아니고 독성 간염도 아니고 뭐 이래가지고 대학에 보냈더니 자가면역 간염인 줄 알고 조직 검사하는 분들이 많더라니까.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보통 간염 그러면은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아니면 갑자기 뭐 한약 같은 거 잘 먹으면 독성 간염이나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없이 간염이 오는 사람이 많아서 자기도 가끔 이제 자가면역 질환 간염인지 검사하는데 그것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냥 간장약 주고 이러면 그냥 시간 지나고 쉬고 그러면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대. 그러면서 혹시나 코로나 관계 있나 그러는데 그거는 뭐 아직까지 증명 안 됐는데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영양제를 30-40개씩을 8년을 먹었더니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양제도 한번 보세요. 비타민 C도 인터넷에 보면 예를 들자면 한 포에 1원짜리부터 1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뭐 웬만한 집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영양제 여기저기 나오고 동남아 여행 갔다 오면 한 보따리 사오잖아요. 이거 다 안 먹고 놔두잖아. 그죠? 이제 어버이날 되면 선물 사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선진국처럼 기능학적 검사를 하는 거야. 해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영양소가 왜 필요해? 소변 유기산 검사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변을 검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음식을 먹고 이게 세포로 가서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내잖아. 그러면 대사라는 게 그거잖아. A가 B로 되고 B가 C로 되고 C가 D로 되고 뺑뺑뺑뺑 돌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돌릴 때 일로 가게 하는 조효소 그게 다 비타민 미네랄이잖아. 그래서 뭐 비타민 C하고 뭐 아연이 일로 가게 하고 일로 못 가게 하는 건 구리가 못 가게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변 검사했더니 세 번째 게 엄청 많이 나와.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거의 안 나와. 그게 뭐냐면은 얘가 이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간다는 얘기지. 대사가 못 도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하는 영양소가 이게 만약에 셀레늄이었다 그러면 셀레늄하고 뭐 만약에 뭐 비타민 B12이다 그러면 셀레늄하고 비타민 B12을 먹이거나 주사를 놔주면 이로 돌아가겠지. 그런 원리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는 영양제도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그냥 제일 싼 거 그냥 선물하지 말고 그래서 정확하게 기능학적인 검사를 해서 내가 어떤 영양제를 왜 얼마만큼 용량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거순요법이에요. 거순요법에 식이도 처방하고 영양제도 그 사람한테 맞게끔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순 박사가 뭐라 그랬냐. 질병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사소한 잘못이 축적된 거다. 한 방에 뭘 잘못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거꾸로 말하면 질병을 치료하려면 매일매일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치료해 나가면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식이요법. 그러면 식이요법으로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그게 너무 양이 자꾸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농축해내는 게 영양제다. 그러면 암 환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걸 농축에는 주사를 맞자.
뭐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거슴요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